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정형외과 원장 장석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팔꿈치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팔꿈치에서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일반 정상적인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가끔 어떤 병의 질환의 신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혹시라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들어보면은 좀 좋을 정보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팔꿈치뿐만 아니라 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굉장히 흔하고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그 관절액에 좀 숨어 있던 그 기체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이게 탄발음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게 흔히 좀 받아들여지는 가설입니다. 녹아있던 기체가 갑자기 이 가스화되면서 폭발하듯이 딱 소리 나는데, 그게 가만히 앉아있던 자세에서 일정한 자세로 있다가 움직일 때 날 수도 있고요. 어깨에서도 날 수 있고 무릎에서도 날 수 있고, 그런데 손가락에서 또 흔히 주변에서 이게 우두둑 하면서 이게 소리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관절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런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소리인데, 간혹 가다가 어떤 질환 때문에 예를 들어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절염 때문에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럴 때는 물리적으로 이 갈리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척골신경이 좀 자극을 받아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고런 것들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팔꿈치에서 소리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척골신경이라고 우리 팔꿈치에서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신경이죠. 예. 우리 팔꿈치를 지나가는 신경들이 많은데, 이 유독 척골신경이 좀 독특한 주행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경들은 우리 경추에서 신경들이 모여 가지고 쭉 내려가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하면은, 척골신경은 처음에는 앞에 있다가 그러다 갑자기 좀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앞으로 가는 약간 독특한 주행 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뒤로 갈 때는 이 팔꿈치 요 내측 상가라고 하는 요 부위에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마 어떤 분들은 좀 느낌도 있고, 거기 톡톡 건드려 보면은 좀 찌릿찌릿한 느낌도 받을 수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가끔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디 모서리가 꽝 부딪혔을 때 손가락까지 번개치듯이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것도 다 이 척골신경 때문입니다. 이 척골신경이 원래는 아까 설명드린 주행 경로에 따라 앞에 있다가 뒤에는 요런 인대에 의해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게 정상적인데, 간혹 저 인대가 제 기능을 못한다든지 저 부위를 다쳤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이완돼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 팔꿈치를 구부리면은 그 위치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징적으로 요 내측, 그러니까 관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렇게 툭툭 소리가 난다 하면은 척골신경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부릴 때도 요 인대가 잘 작동해서 제 위치에 잡아주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는데, 간혹 가다가 그 인대가 기능을 못하면은 요렇게 척골신경가 쭉 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구부릴 때, 특히 90도 전후에서 요게 내측 상과라고 하는 뼈, 거기를 벗어나 가지고 요렇게 앞으로 쏙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릴 때 거기서 이게 톡 하고 이제 앞쪽으로 오면서 이제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하고 느낌도 오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그렇게 뚝 소리 날 때마다 통증이 동반되고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척골신경이 아탈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위치에서 좀 벗어났다고 해서 아탈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척골신경 아탈구 현상은 성인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다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것도 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간혹 가다가 이게 좀 과하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척골신경에 증상이 좀 난다든지 척골신경이 자극받아서 척골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거를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내측에서 일어나고 90도 정도 구부렸을 때 툭 하면서 소리가 나고 그게 이제 척골신경 아탈구 증상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삼두근이라는 힘줄의 문제로 요 내측부에서도 뚝뚝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삼두근이라는 힘줄은 이렇게 퉁퉁한 우리 팔을 좀 피는 팔꿈치에 부착되면서 팔을 피는 힘줄인데 그 세 개의 근육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요 주두 팔꿈치 뒤쪽에 있는 뼈에 이제 부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붙을 때는 통통하게 붙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팔꿈치를 구부리게 되면은 이제 좀 납작해지는 이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이제 삼두근이 그냥 제 기능하고 제 위치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저렇게 구부렸을 때 납작하게 펴지면서 그때 이제 또 요 내측 안쪽에 있는 그 상과 내측 상과에 걸쳐지면서 이게 딱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 그림 조금 네, 죄송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그림이 없어가지고 요 내측 삼두근, 삼두근의 이 내측 부분이 구부리게 되면은 요게 상관인데요. 여기는 쭉 핀 상태인데 구부리게 되면 그게 그 뼈에 탁 걸쳐져서 똑 소리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요거는 아까 내측 그 척골신경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큰 각도에서 구부렸을 때 이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때 요거는 뚝 소리가 나고 척골신경도 자극을 같이 밀어서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간혹 요거는 이제 수술할 때 장면인데요. 이게 뚝뚝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요 삼두근을 살짝 절제해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원래 삼두근 부위에 모아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통 요런 삼두근의 탈구는 삼두근이 너무 비후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구렸다 폈다 동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위가 뚜툼하게 두꺼워지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웨이트 리프팅을 한다든지 무게를 많이 드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좀 흔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두근 내측 탈구가 요 힘줄이 요 내측으로 빠지는 그 경우에는 우선은 그 운동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사실 팔꿈치 운동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 위팔근하고 이두근, 삼두근 그게 대부분 이제 운동인데요. 그거를 줄이셔야 됩니다. 삼두근 운동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으로 좀 조절을 해야 되고 약물은 통증이 있거나 그 부어 있는 힘줄을 조금 줄어들이기 위해서 약물 치료, 그냥 소염제를 좀 복용할 수도 있고요. 운동 치료는 그 삼두근을 쉬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좀 유연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삼두근을 또 보상하는 근육들이 우리 손에 이 안쪽에 이제 붙는 근육은 굴곡시키고 이제 회내시키는 그 힘줄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완부, 손목과 이 전완부 근육들을 반대로 단련을 시키다 보면은 그 삼두근과 이 대칭되게끔 힘이 세지면서 그 아탈구, 그러니까 삼두근 내측두의 탈구 현상을 좀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하고 지내시는데 나중에는 이게 삼두근 소리가 너무 뚝뚝 소리 나는 게 너무 신경 쓰이거나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운동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면은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더 골치 아픈데요. 아까 이게 내측에는 척골신경도 있고 삼두근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이게 뚝뚝하고 이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이걸 더블 스냅핑이라 그러는데 90도에서는 척골신경이 빠지고 더 구부린 다음에는 삼두근이 빠지고 하면서 뚝뚝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요런 경우는 조금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불편해하시고 신경학적 증상이 살짝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요렇게 더블 스냅핑이 일어나는 경우는 저도 많이 접해 보진 못했지만은 대부분 다 수술을 필요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척골 신경 증상 하면은 이게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 아까 요 앞에 있던 신경이 뒤로 갔다가 요 앞으로 오는데 결국은 요 새끼손가락 감각을 좀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새끼손가락 저림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좀 진행이 되면은 우리 손에 있는 내재근을 좀 마비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오동통한 근육이 좀 저렇게 쏙 들어가는 근육이 마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수술해야 됩니다. 이게 척골 신경이 단순히 그냥 신경학적 증상, 그냥 감각이나 통증은 우리가 수술하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저런 근육이 이게 위축이 되는 그런 현상은 되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의학적으로 그걸 비가역적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빨리 이제 수술을 해서 더 진행을 멈추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척골 신경 증상이 그냥 단순히 새끼손가락 저림 증상으로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저렇게 근육이 마비가 되고 새끼손가락도 이제 피려고 해도 계속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더 이상 펴지지 않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척골 신경이 굉장히 자극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까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내측 상거와 이제 마찰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든 간에 그런 경우는 이제 척골 신경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태 이제 내측, 그러니까 안쪽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바깥쪽, 이 똑똑 소리 나는 게 어디서 소리 나는지 우선은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바깥쪽에서 소리 나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관절 안에 있는 구조물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더 흔합니다. 관절 안에 있는 구조물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구조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추벽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 관절을 모든 관절이 활액막이라고 하는 그런 관절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는데 유난히 이제 좀 두툼해진 부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그 두툼해진 부위가 간혹 공교롭게도 이제 관절을 구부리고 피고 할 때 움직이고 할 때 거기에 이렇게 사이에 좀 껴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추벽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팔꿈치보다는 무릎에서 이런 진단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원래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관절낭, 관절 주머니가 일부가 그렇게 두툼해지는데 두툼해져서 증상이 생기는데 팔꿈치 같은 경우는 요골이라는 뼈와 그리고 상완골 중에서 요 소두라고 하는 그 부위 그 사이에 이제 추벽이 보통 생기고 일반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주고 그러는데 간혹 이거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거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또 통증도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비후가 돼 있고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저기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은 이제 추벽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요. 추벽 증후군은 이제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는 그런 구조물이 아주 뚜렷하게 있다 하면은 재거술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적인 치료입니다. 재거술은 요즘은 다 관절 내시경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카메라를 통해서 관절을 보는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저 추벽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거하는 그런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관절 안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 병변들 그런 거를 유리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유리체가 또 공교롭게 관절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뚝뚝 소리 나고, 어떤 날은 그게 좀 벗어나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떤 날은 이제 관절 안에 또 껴 가지고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야구를 하셨던 분인데요. 야구 선수 시절에 이제 OCD, 우리 박리성 골 연골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투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체주 선수들, 팔꿈치에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운동을 유선용계 많이 하는 경우 뼈하고 연골이 같이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또 운동을 휴식하고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 상태를 좀 방치하거나 계속 그거를 뭐 밀고 나가면서 이제 운동을 하거나 하면은 요렇게 유리체가 결국에는 관절에 남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위치는 아마 여기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관절경 수술할 때 보니까 거기에 결손이 좀 있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박리성 골 연골염은 운동선수들, 특히 이제 그 야구 선수들 한테 흔하게 일어나지만은 유소년기에 발견되는 경우 10세 이상에서 흔히 나타나지만은, 그 시절 뭐 그 사춘기 그쯤 해서 이제 좀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 잘 보존적 치료로 해결이 되는데, 이게 늦게 발견되거나 아니면 발견을 못 하거나 그냥 아픈 상태로 계속 던지다가 그냥 그렇게 유리체로 좀 둥둥 떠다니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은 좀 나중에 발견되고 결국에는 그런 제거술, 이런 식으로 관절경을 보면서 제거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절경을 통해 가지고 그런 유리체 조각을 없애는, 제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 유리체가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질환은 이제 관절염이겠죠. 팔꿈치 관절염은 예전에도 강의 드렸지만은, 팔꿈치 관절염, 그러니까 연골이 닳아 가지고 증상이 생기는 것보다도 그걸로 파생된 이런 뼈들이 좀 자라나고, 그 자라난 뼈가 또 떨어져 나가고, 이런 유리체가 떠돌아다니고, 자라난 뼈 때문에 구부리고 피는 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자라난 뼈가 부러지면서 그게 또 걸리적거려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우그럭 우그럭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소리가 있다가 아니면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전혀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으면은 좀 경과를 지켜봐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딱 어디에 이제 감입이 되거나 끼어버려 가지고 딱 그냥 걸림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딱 그 잘 움직이다가 소리와 동반된 통증이 빡 나타난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걸리고 있는, 그런 물리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뼈와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이분도 이제 관절염을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자라난 뼈, 이게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이제 좀 충돌이 되는 그런 뼈 부분을 깎아내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뼈들을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 장면입니다. 이 어떤 경우는 이 관절경 구멍보다 떠돌아다니는 뼈가 더 커 가지고 이걸 조각조각 내 가지고 이렇게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뭐 부드러운 관절이 되고 가동 범위도 더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골관절염이 좀 이런 뼈의 증상도 있지만은, 간혹가다 아까 얘기한 척골신경도 사실은 이 관절염 때문에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탈구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안정적으로 제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그 동네를 이 뼈들이 자라나면서 자극을 하거나 누르거나 해 가지고 척골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관절염 자체는 뭐 경과를 보고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관절염과 척골신경 증상이 나타나고 아까처럼 이제 근육도 말라가고 힘도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급작스럽게 나타난다 하면은, 그건 반드시 좀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팔꿈치에서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드려 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팔꿈치에서 뚝 소리 나는 거는 대부분은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무시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팔꿈치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에서도 이렇게 관절액에 숨어있던 가스가 이제 폭발하면서 나타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상이고 그냥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하다 보면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나이 들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하니까 굳이 그거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 통증이 동반되거나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동반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움직임이 제한이 오는 그런 걸림 증상이 있으면은 꼭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근데 자가로 또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우선은 이제 소리 나는 위치가 앞쪽 그 안쪽인지 크게, 이게 내측인지 아니면 바깥쪽인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원인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바깥쪽에서 나는 소리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관절 밖에 있는 다른 구조물보다는 안에 어느 떠돌아다니는 유리차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걸리적거리는 그 두툼한 관절 주머니, 추벽이라고 하는 그런 병변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절염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골 조각들이 그냥 걸리적거리는 건지 등등, 그렇게 바깥쪽에서 소리가 나면은 대부분 또 관절 안의 구조물인 경우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안쪽 요 내측에서 이제 소리가 난다 하면은 관절 내부가 아니라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과 신경과 인대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골신경도 그 인대가 느슨해지면서 이제 앞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에서 이제 내측에서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소리가 나게 될 것이고요. 삼두근 내측도도 이 구부릴 때 얇아지면서, 특히 이제 100도, 120도 이상 구부릴 때 그때 이제 요 내측에서 싹 빠지면서 뚝 소리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관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절 밖에 있는 이런 구조물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요. 척골신경과 삼두근 내측도의 그 차이는, 척골신경은 한 90도 정도에서 이렇게 아탈고 뚝 하면서 느껴지게 되고요. 삼두근 내측도, 삼두근의 그 힘줄은 정말 많이 구부려서 거의 될 때 그때 뚝 하고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이제 원인을 우리가 좀 감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뭐든 간에 관절염이든 척골신경 아탈구든 아니면 삼두근이 신경을 계속 그냥 밀어서 빠지게 한다든, 신경학적 결손, 특히 이제 척골신경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걸로 인한 근육 그 위축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괜찮겠지 했다가는 안 괜찮아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척골신경 증상이 있으면은 조금 번거롭겠지만 그냥 수술을 하셔서 더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추천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강의는 마쳤고요. 질문이 몇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질문 답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파이님, 제가 팔꿈치 구부렸다 폈다 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는데 아프지는 않거든요. 소리가 나는데 통증이 없다면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 치료가 필요할까요? 제가 강의 막 시작할 때 그 질문을 올리셨나 봅니다. 네. 뚝뚝 소리 나면서 아프지 않고 전혀 증상이 없고, 그리고 가동 범위도 풀로 그냥 쭉 폈을 때 일자, 구부렸을 때는 이제 머리도 감을 수 있을 정도로 각도가 나온다 하면은 놔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건 탄발음, 그런 탄발음은 이제 관절 내에 액체 또는 미세하게 좀 인대가 좀 비벼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좀 신경이 쓰인다 하면은 팔꿈치 운동을 좀 해보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해서 사라지는지 한번 경과를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조아님, 최근 물건을 들다가 손에 힘을 줄 때 팔꿈치 바깥쪽이 찌릿하게 아픈 느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힘을 주는 동작에서만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팔꿈치 관절 문제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 아마도 굉장히 그 팔꿈치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측 상가염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팔꿈치를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이 앞으로 가게 했을 때 이 바깥쪽 부분에 그 힘줄의 병변인데, 그 힘줄은 우리 신전관, 손을 펴고 손목을 올리고 하는 그 힘줄들이 해처모여서 붙는 지점이다 보니까 딱 그 힘줄을 많이 써서 이제 생기는 병입니다. 팔꿈치를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요. 손과 손목과 그 신전관, 손을 올리고 힘을 주는 그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생기는 병인데요. 뭐 단순히 그냥 염증과 힘줄의 그런 좀 붓기 등만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간혹 보면 이제 미세 파열이 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자극을 안 주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팔꿈치 관절 내의 문제라기보다는 팔꿈치 밖에 있는 힘줄의 문제다 보니까 그 힘줄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1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강의 드렸었는데, 팔꿈치를 스트레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그 신전건을 좀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손목을 쭉 펴고 손목을 쭉 구부리고 하는, 팔을 쭉 핀 상태에서 스트레칭 운동을 쭉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관련된 스트레칭 동작은 요즘 유튜브나 뭐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제대로 된 영상을 찾으셔가지고, 아니면 제가 강의한 거를 찾으셔가지고 그 스트레칭을 따라 하시면은 조절될 수 있을 겁니다. 그 테니스 엘보 진단받고 고생 중인데 팔꿈치 찌그덕거리는 소리도 테니스 엘보 때문에 힘줄이 긁혀서 나는 소리인가요? 네, 그것 때문에 힘줄뿐만 아니라 힘줄과 그 아까 얘기한 그 내부의 추벽, 그게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뭐 나눠져 있다. 여기는 인대, 여기는 캡슐, 여기는 힘줄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한 집합체로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줄이 붓고 좀 염증이 생기다 보면은 그 관절 안에 있는 그 구조물들도 좀 붓고 염증이 생겨서 같이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좀 그런 그 긁히는 느낌과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진혜님, 해부학 궁금증 물어봅니다. 등에 있는 견갑골은 떠 있으므로 날개뼈와 흉추의 부착이 중요한가요? 그게 정거근인가요? 회전근개 강화와 중요성도 견갑과 상완관계 때문인지요? 견갑골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견갑골은 흉추뼈, 그러니까 갈비뼈와는 떨어져 있고, 거기에는 연결시켜주는 다른 그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근육으로 그게 좀 안정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육을 강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좀 단련시켜야 되는 근육들 중에 정거근은 결국 이제 날개뼈하고 이제 갈비뼈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근육들인데요. 그게 좀 단련이 돼야지 날개뼈가 좀 안정을 찾게 되고, 날개뼈가 안정을 찾아야 이 어깨 상완 뼈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회전근개도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거근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꿈치가 4월님, 팔꿈치에서 소리가 나면서부터 약지랑 새끼손가락이 전기가 통하듯 찌릿찌릿 저려요. 팔꿈치 소리는 연관이 있는지요? 뭐 정말 그 제가 방금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될 뿐이네요. 오늘 한 강의를. 척골에 그 척골신경의 아탈구 증상이 처음에는 아무런 그런 뭐 약간 느낌이 있나 좀 딱딱거리네 그 정도로 시작이 되다가, 요게 좀 과하게 그게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병변이 그 주변에 또 같이 덩달아 생기거나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척골신경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새끼손가락과 특히 이제 새끼손가락뿐만 아니라 넷째 손가락도 아마 그럴 겁니다. 넷째 손가락은 한 절반 가량이 좀 그러실 텐데, 그게 척골신경 아탈구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탈구 될 때 소리도 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척골신경 스트레칭 운동을 한번 해보는 것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그 척골신경 스트레칭 운동도 아마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뭐 배트맨 포즈를 좀 하는 운동과 뭐 여러 가지 좀 스트레칭 그 방법들이 나와 있을 텐데 척골신경 관련된 스트레칭을 우선적으로 좀 한번 해 보시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완근 운동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손목 운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완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목 운동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척골신경 외에 있는 근육들을 좀 단련을 시켜주는 그런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덩달아 같이 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 그러시구나 님.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 어깨가 굳는 느낌이 들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불편했는데 요즘은 팔꿈치 쪽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팔을 쓰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이 있는데 오십견 팔꿈치 통증이 같이 생기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요? 네. 뭐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어깨 관절에 이런 그 오십견 증상이 또 사실은 이게 경추 디스크가 있는 경우 좀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오십견 그리고 나머지 팔은 그런 디스크로 인한 그런 신경화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팔꿈치를 그 어깨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좀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팔꿈치에 좀 부담을 더 많이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진찰을 한번 정밀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될 텐데 그냥 통증 자체가 이게 팔꿈치까지 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깨가 생각보다 좀 둔하거든요. 그러니까 병변이 어깨에 있어도 이 지배하는 신경들은 좀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원인인지 모르고 팔꿈치까지 좀 통증이 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소염제 전신에 듣는 소염제를 복용하면서 경과를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십견에 대한 그 스트레치 운동 배우신 거 꾸준히 하시고요. 스마트폰을 오래 하느라 팔을 굽히고 있는 습관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팔꿈치를 오래 구부리고 있으면 이 척골신경이 앞에 있던 척골신경이 뒤로 싹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데 그 척골신경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척골신경에는 좋은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적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십견은 굿럭님, 오십견은 한쪽이면 반대쪽도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깨에 폼롤러를 하려고 샀는데 추천 운동 좀 알려주세요. 이 오십견 관련된 운동은 굉장히 많고 예전에 제가 그 오십견에 필요한 중요한 운동 333 운동이라고 강의한 게 있는데요. 그 오십견 333 운동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 한번 보시죠. 리얼트루님, 팔꿈치를 움직일 때 통증이 있습니다. 한번 삐끗한 이후로 이런 통증이 생겼는데 힘을 줄 때 더 아픈 느낌입니다. 삐끗하고 통증이 시작되었다면 자연히 회복되기는 어려운가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은지요? 언제쯤 삐끗하셨고 얼마나 이게 증상이 좀 오래됐고 그리고 어느 쪽 그러니까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요. 아마 아까 그 질문 주신 그 외측 상거염 테니스 엘보 그 증상하고 좀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깥쪽이면 테니스 엘보고요. 안쪽이면은 우리 내측 상거염, 골프 엘보로 이제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마 삐끗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관절이 그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이제 벗어나는 그런 그 염좌를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는 뭐 발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추라든지 그런 데를 이제 보통 삐끗하지만 팔꿈치를 삐끗하는 경우보다는 팔꿈치를 삐끗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아구가 딱 들어맞는 관절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 팔꿈치에 부착되는 그 힘줄에 자극을 좀 많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랬을 때는 이제 미세하게 그 힘줄에 손상이 가해지다 보니까 그 통증이 생각보다 성가시게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 힘을 줄 때 아마 손이나 손목에 힘을 줄 때마다 그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뭐 단순한 얘기지만 그렇게 힘을 주는 거를 줄여야 됩니다. 힘 주고 쥐고 짜고 들고 올리고 하는 동작들을 가능하면은 좀 줄이시고, 이게 한번 그렇게 초기고 처음이시고 그런 그 지금 이제 아픈 시기가 뭐 그 3 개월 안 되셨고 하면은 일단은 휴식을 충분히 취해 보는 게 우선이고요. 휴식을 취한 다음에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레치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경과를 보는 것이 좋고요. 이런 외측 상가염 또는 내측 상가염으로 수술을 하기에 꼭 필요한 경우는 굉장히 좀 드뭅니다. 뭐 저야 뭐 이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수술을 많이 하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그 빈도를 따졌을 때는 외측 상가염, 내측 상가염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대퇴사두를 강화시키고 손목이 아프면 전완근을 강화시키면 되나요? 네, 뭐 아주 좋은 그 말씀입니다. 예, 무릎이 처음에 안 좋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통증이 있고 할 때는 대퇴사두근 운동을 시작하고요. 전완근 손목이 아프면 이제 전완근을 강화보다는 바로 강화한다기보다는 우선은 스트레칭을 좀 먼저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목 같은 경우는. 혹시 엑소페린정 같은 근이완제가 오십견에 도움이 되나요? 네,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의 원인들이 있는데 통증 그 근이 좀 그 수축되는 그런 거를 조금 느슨하게 해주고, 그리고 근이완제 자체가 이게 통증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십견 치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제입니다. 어, 어, 그 얌얌님 질문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80대 후반 아버님 일주일 전부터 외쪽 팔꿈치 주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팔 들고 내리고 가는 방사통, 어깨나 날개뼈 주변 이따금씩 통증, 앉거나 일어서면 팔꿈치 통증이 옵니다. 누워 계시면 괜찮고 피검사 특이사항 없으시고 팔꿈치 주변 MRI 찍었으나 고통을 호소하시고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미세 파열이 있지만 고령이라 권하지 않는다. 1일차 스테로이드, 3일차 충격파 치료의 증상 변화는 아주 조금, 통증만 줄었어요.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나. 요거는 뭐 요 내용만 봐서는 제가 봐서는 팔꿈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목 디스크 증상이 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 증상은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거나 이 팔이 좀 아래로 처지거나 하면은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한번 아버님 보고 이제 팔을 이렇게 좀 올리고 계시면 편해지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우선 해보시죠. 그게 그렇게 했을 때 편하시다 하면은 팔 문제가 아니라 이 목 디스크 문제입니다. 우리가 팔이 처져 있으면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이 더 심해졌다가 팔을 올리고 있거나 좀 머리 위로 두고 있으면은 그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조금 더 넓어지고 이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편해지실 수 있는데, 만약에 게 맞다 하면은 목 디스크 증상이 맞을 것이고, 그럼 팔꿈치 MRI를 찍으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경추 MRI를 좀 찍어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이 맞다면 그거에 준한 치료부터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 디스크 MRI를 찍는 거는 결국 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좀 의심이 될 때, 궁금할 때, 그때 이제 촬영하는 것이라서 목 디스크 증상이 맞는 것 같다 하면은 그거에 준해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팔꿈치 뚝뚝 소리 나시는 분 주변에 있으면은 오늘 영상 한번 보시라고 좀 추천해 주시고요. 예, 모두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프로정형외과 장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